혹시 며칠 전 출근길에 주유소 가격표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헛숨을 들이킨 적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차를 몰고 멀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요즘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가득 채우면 8만 원이면 충분했던 기름값이 어느새 12만 원을 훌쩍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은 10원 한 장 안 올랐는데 길바닥에 뿌리는 기름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당들의 물건을 나르는 사장님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트럭을 돌릴 때마다 들어가는 기름값이 미친듯이 널뛰고 수입해오는 밀가루와 식용유를 들여오는 비용이 폭등하면서 물건값이 하루아침에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비용만 잔뜩 늘어나니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운전대를 잡고도 적자만 산더미처럼 쌓일 판입니다. 매일 밤 텅 빈 장부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스마트폰에는 매달 공포의 알림이 울립니다. 바로 미친듯이 치솟는 전기요금과 가스비,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고지서입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무서운데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관리비와 공과금이 지난달보다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집 빌릴 때는 대출이자 내기도 벅찬데 도대체 앞으로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팍팍하고 숨막히는 삶이 그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한 공포, 즉 기름값과 환율, 그리고 이자가 동시에 치솟는 거대한 해일 앞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우리 가족의 저녁 밥상을 위협하고 통장 잔고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물가를 잡겠다며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거둬들이던 한국은행이 갑자기 1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시장에 긴급하게 수혈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름값과 물가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왜 갑자기 수조 원의 돈을 찍어내어 시장에 쏟아부은 걸까요? 오늘 우리는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기괴한 우선순위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연일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희망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성적표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갑을 무자비하게 털어가고 있는 이 숫자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돈을 증발시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름이 지나다니는 바닷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을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공장과 가게에서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그만큼 비싸졌다는 뜻과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물가가 오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름값 하나가 전체 물가 상승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름의 상당량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름 공급이 순식간에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가 상승의 파도는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되면 우리의 전기세, 가스비, 식료품 가격으로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더 가파르게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즉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를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폭등하자 물가가 다시 오를까봐 겁이 난 미국은 이자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사람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명백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으로는 빚더미에 앉은 건설사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밖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기름값 폭등이라는 치명적인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한국은행이 1.5조 원을 푼 것은 결코 우리의 물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실한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 전체의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억지로 가동한 응급처치였을 뿐입니다. 도대체 왜 국가는 이토록 상식에 어긋나는 선택을 반복하며 대중은 기름값에 비명을 지르는데도 건설사와 금융사를 살리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걸까요? 이 기이한 경제 상황을 아주 쉽게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라는 환자가 응급실 침대에 위태롭게 누워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미 몸속 깊은 곳에 부동산 빚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썩어가는 부위를 과감하게 수술해서 치료해야 했지만 치료의 고통이 무서워 계속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밖에서 전쟁과 기름값 폭등이라는 거대한 트럭이 응급실 벽을 뚫고 들어와 이 환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환자의 심장은 멈추기 직전이고 온몸의 혈압은 미친듯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 끔찍한 상황 앞에서 의사들은 당황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써야 하지만 지금 그랬다가는 안 그래도 아프던 부위가 완전히 썩어버리면서 환자가 바로 죽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결국 의사들은 가장 기괴한 처방을 내립니다. 환자의 혈압이 터질 듯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멈추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1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양의 긴급 수혈팩을 환자의 심장에 강제로 꽂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본질은 바로 국가도 어찌할 수 없는 돌발 변수에서 옵니다. 국내의 빚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먼 나라에서 들려온 총성은 우리 정부의 손을 완전히 벗어난 재앙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안에서 썩어가는 상처를 치료하기도 전에 밖에서 거대한 해일이 덮치고 있으며 이제 시스템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에 큰 경제 위기를 겪어본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당시에도 내부의 부실과 외부의 충격이 동시에 터지면서 나라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미쳐 날뛰는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푼다는 소식은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면 저런 무리수를 둘까 하는 공포를 자극합니다. 결국 이 공포는 국가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고 이제는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나 스스로 살기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응급실 안에서 혈압이 터져나가고 의사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되고 누가 처참하게 쓰러지게 될까요?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우리가 뉴스나 정부의 지원금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가장 영리한 사람들은 이미 어떤 식으로 탈출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거대한 폭풍의 가장 처참한 피해자는 바로 기름을 많이 써야 하는 운수업이나 제조업 종사자들 그리고 고정비용이 큰 자영업자들입니다. 앞서 보았던 배달기사님이나 식당 사장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름값이 오른 만큼 음식값을 올릴 힘이 없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물건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되는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먼 나라의 빚 문제보다 당장 내일 결제해야 할 기름값과 전기료가 숨통을 끊는 진짜 칼날입니다. 반면 가장 먼저 미소를 짓는 사람들은 이 혼란을 미리 읽어낸 영리한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물가가 다시 오르고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달러를 미리 사두어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의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하고 관련 주식을 꽉 쥐고 있던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조용히 축배를 드는 사람들은 진짜 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공포 앞에서는 그토록 열광하던 가상화폐조차 크게 흔들리며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금은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증명해 온 가장 안전한 보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며 끝없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의 거대한 자금은 더 이상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더 벌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기 위한 안전한 곳만을 찾아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리한 자산가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빛이 많은 위험한 금융기관에서 조용히 돈을 빼내어 그나마 안전한 대형은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돈이라는 낡은 배를 버리고 미국 국채나 달러 그리고 진짜 금이라는 단단한 방패막으로 자금을 옮기는 대탈출이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이 기름값에 분노할 때 부자들은 이미 종이돈 시스템이 망가질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잔인한 전쟁의 쓰나미와 영리한 자산가들의 탈출이 이어지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국가가 살려주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당장 낡은 우산을 버리고 아주 단단한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갑을 지켜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 닥쳐올 타격부터 냉정하게 파악하십시오. 기름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당장 다음 달부터 여러분 가정의 전기료, 가스비, 버스비가 줄줄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출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이 실제로 깎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빚이 많은 가구는 미국의 이자 압박으로 인해 내야 할 이자는 늘어나고 기름값 때문에 생활비까지 더 들어가는 잔혹한 이중고에 시달리며 매월 큰 돈이 허공으로 증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두 가지 방어막을 실행하십시오. 첫 번째는 가계의 지출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중동의 기름값 문제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반년 이상은 이 상황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밤 당장 지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십시오. 지금은 어떤 주식을 살까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가계부를 열고 어디서 돈이 새나가는지를 찾아 마이너스 구멍을 틀어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하게 매달 나가는 돈을 끊고 외식이나 배달을 줄여서 어떻게든 여유 현금을 만들어야만 나중에 나를 지킬 총알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든 소중한 돈을 달러와 금으로 바꿔두는 것입니다. 환율이 이미 너무 올랐다거나 금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지금의 가격이 나중에는 오히려 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나라에서 억지로 돈을 찍어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 돈은 서서히 녹아내리는 얼음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유 자금의 일부라도 즉시 미국 달러나 진짜 금으로 바꿔두십시오. 전쟁과 물가 폭등이 겹치니 끔찍한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패는 시스템 밖의 진짜 자산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에서 얻어야 할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한국은행 1.5조 원을 푼 진짜 이유는 부실한 건설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자를 더 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올리는 순간
엄청난 빚을 진 건설사들과 금융 시스템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터져버릴까봐 폭발 직전에 미리 푹신한 쿠션을 깔아두는 것입니다. 즉,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따뜻한 복지가 아닙니다. 거대 금융사들이 쓰러질 때 나라, 경제가 통째로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가 설치한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안전망을 만든 비용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물가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결국 여러분이 내일 아침 주유소에서 내는 기름값과 마트의 영수증에 철저하게 포함되어 여러분에게 청구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비정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국가는 결코 여러분의 지갑과 가족의 미래를 대신 구해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무자비하게 돈을 찍어내어 우리의 돈 가치를 떨어뜨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그들의 낡은 종이배에서 내려와 나만의 재산을 지킬 단단한 장벽을 직접 쌓아 올리는 것뿐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거대한 파괴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해일의 뒷면을 과감하게 뒤집어보면 낡은 경제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부의 이동이라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물가 상승과 환율 폭등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 자체가 여러분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위기를 이용해 내 재산을 지키는 똑똑한 개척자로 거듭날 수 있는 무기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폭풍우를 우리 개인의 힘으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다고 한탄만 하는 사람은 결국 온몸이 젖어 병들게 되지만 남보다 한 발 앞서 달러와 금이라는 더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의 찬란한 태양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진한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짚어본 폭풍이 휩쓸고 간 뒤 과연 누가 이 폐허 속에서 가장 먼저 웃게 될 것인지 그 새로운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겠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영리한 투자자들이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 곳, 전쟁의 진짜 승자가 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이동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다음 영상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